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체어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어에 지지대 이 페달은 보통 손 아니면 발을 올려놓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라테스 동작들을 살펴보면은 일반인들을 위한 재활훈련이 아니라 무용수, 발레리나들을 위한 이런 동작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페달에 올려놓을 때도 발레리나들이 뒤꿈치를 계속 든 상태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어에서도 이렇게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관절이 과운동성을 가진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뒤꿈치를 높게 드세요 했을 때 발목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발목을 지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일단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에 실리지 않고 세, 네, 5번째 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아예 나가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뒤꿈치를 높게 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발볼에 힘을 주면서 설 수 있느냐, 그 발볼의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에 발볼이 핵심이 되면서 들 수 있고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골반 쪽으로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발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들려야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뒤꿈치를 든다 생각해 볼게요. 5 발볼에 적정하게 체중을 두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여기 부분이 느슨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발목을 이렇게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뒤꿈치를 높게 든 상태에서 3분의 1쯤 내리세요 라고 키움을 주시면 좀 더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안정된 상태에서 관절을 지지 않고 근육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수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완의 경우 그냥 페달을 누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이미 이 상태가 허리에 신전을 유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러라고 하면은 허리가 과도하게 신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자세부터 사실은 그립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페달이 미는 힘과 페달이 내 몸을 미는 힘에서 이미 코어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서로 저항하면서 척추를 들어 올려주고 이때 복부의 자극이 풀려버리면은 립이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허리에 과도한 보상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여기를 힘을 줘서 조으라고 한 상태에서 여기가 처지지 않도록 같이 들어 올려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필라테스 가르칠 때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세요 이 키움을 잘 쓰진 않는데 이 체어에서 허리에 보상작용으로 과신절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부러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세요. 배를 단단하게 힘을 주시고요. 자, 여기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허리에 과신전이 생기신 분들은 복부 조절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압을 컨트롤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릎을 잠궈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백리가 많습니다. 이 백리가 많으신 분들한테 무릎을 곧게 뻗어서 서라고 안내하시는 거는 그분들은 뻗었다고 섰는데 관절이 잠기면서 서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무릎을 아주 살짝 표현하지 않을 정도 살짝 구부려준 상태를 만들어 주셔서 동작을 하시는 게 무릎을 잠그지 않고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이제 모든 회원님들을 자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90%가 넘는 회원님들이 백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스프링에 다리를 거는 리포머라든지 캐딜락에서도 거의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거기서 완전하게 뻗는다 생각하지 말고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뻗으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자, 하물며 이렇게 서 있는 자세는 인대 지지성 자세를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관절들이 각각 잠기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 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관절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가죠. 그럴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이 위로 뻗는다 생각을 하시면서 살짝
근육이 힘이 완전히 빠질 정도가 아니라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서신 다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그 상태를 유지한 후 우리 페달을 밑으로 눌러 보겠습니다 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 지지를 할 때보다 근육이 고유 수행성 감각들이 작용하면서 움직일 때 훨씬 더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린다는 거는 내가 더 많이 몸이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꼭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번째, 페달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 회원님께서 그냥 페달을 누르는 데 집중을 하신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햄스트링밖에 자극이 안 와요. 그런데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우리가 뭐 다리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손끝의 방향으로 우리 척추를 더 랭스닝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치가 최대한 길어진 시점에서 그 시점을 유지하면서 라운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손에 페달 터치를 하게 돼 있죠. 그럼 풀업의 느낌과도 같아요. 자, 이 명치 끝은 최대한 높은 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는 페달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명치 위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페달을 누를 수 있어야지 코어와 연결되고 내 척추 라인은 긴 라인과 연결되면서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깨 곽긴장입니다. 머메이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에 곽긴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페달은 밀어내지 못하고 페달의 힘에 의해서 어깨가 올라온 상태에서 동작이 멈추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페달을 터치하는 것부터 반대작용으로 몸이 밀어주는 힘을 인지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측면을 더욱 늘리면서 페달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선생님들이 자 페달 누르면서 내려가 볼게요 하시면은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필라테스에 저항했을 때는 작용 반작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페달을 살짝 누르는 힘이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 힘이 전달되어야 돼요. 이 전달된 힘을 풀지 말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면 어깨 곽긴장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수업 중에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